한일 현대시멘트 2023년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9.4% 높게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3.8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오고 PBR은 0.74로 나타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7.1% 증가했는데 거꾸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5.8%를 줄였으며 원가회계 손익상으로는 기대치보다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크게 늘었죠.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10.5%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3.8%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은 48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업이익률도 9.5%로 2% 상승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반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 상황은 드문 일입니다. 매우. 그러나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900억 원대로서 3.4%가 증가뿐이 안 했습니다. 매출은 7.1% 증가했는데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더 올랐다라고 또 이렇게도 그 추론을 해낼 수 있죠. 스루풋 금액으로 9.5%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1.3% 상승했습니다. 마진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가 2.4% 증가해 가지고 결과는 TOE 생산성 1.2로서 전년보다 0.08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14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3억 7천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이것이 재고 감소의 효과이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5억을 줄였어요. 전년도에는 95억 원이 증가했는데 매출이 많이 증가함에도 재고를 많이 줄였죠. 원재료 등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매출원가에 적용하는 것은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분석을 하는데 특이하게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을 제공품의 증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41억 원이라면은 요게 줄었다는 뜻이 됩니다. 재고가. 그리고 원재료 사용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표현은 표준적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MC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8.1%가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2.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에서 판매가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금액으로 4.5% 증가했고 총 제조 비용에 대비 51.8%로서 가공 비율이 1.3% 상승했어요. 재료 비율은 1.3%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동일하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공품의 증감이라고 표기한 기업은 이것도 머리털 나고 처음 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3단계 1단계로서 그래서 WCAI는 제가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 제품, 상품 그다음에 반제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65억 원이 줄었는데 회사가 표현한 것은 41억 원만 줄었다고 얘기해서 23억 6천만 원 차이가 있거든요. 요거만큼 매출원가를 줄여가지고 매출이익이 더 나오게 했다라고 오해를 사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도 그래서 차이가 똑같은 금액으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회계 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또 맞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재고자산 명세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데이터는 주석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 금액인가 그 수준으로 봐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인 것 같은데 어떤 주석에서도 재고자산 명세에서도 이런 게 표현이 된 게 없습니다.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운영경비 주요 사항으로서 인건비가 443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0.8% 증가했고 직원 수는 뭐 4명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445명. 평균 임금은 9,970만 원으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시멘트 회사도 이 정도 높게 받네요. 9.8% 인상이 됐어요. 운임이 0.8% 감소했고 운임이 어떻게 이렇게 감소를 했죠?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운임 단가도 내려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효과적으로 한 군데 뭐 많이 쓰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또 뭐 이 운반비에는 수출 운반비도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급비가 47.6%나 크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장 돌리는데 17.9% 증가했습니다. 시멘트 업종에서 높은 비용은 동력비이다. 도시 쓰레기로 동력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도시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일이 아니고 시멘트 공장 어차피 그 외지의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출 배기가스 뭐 이런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거를 보완해 갈 거니까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 국토를 그 공해 공장 들을 만들 일이 아니고 이게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 그 이슈가 되는 건데 어, 그 야권 좌파 애들이 자기네들 그 이권 카텔 형태로 환경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요상야릇한 그 법을 거대 야당 때 통과를 시켜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그 먹거리를 그 선거자금 뭐 이런 등등 그걸 위해서 뭐 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그 나라를 망쳐먹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한 도시 쓰레기를 거기에서 이 동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이거를 좀 대체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은 도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열심히 태워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을 또 분석해 봤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무려 13회전이나 높게 상승했고 수르픈율도 상승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작년도에는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도 투명 회계 가정을 합니다. 레버리지율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2%로 매우 높게 올랐어요. 돈이 좀 궁했던 모양이죠. 음, 차입금을 더 늘렸습니다. 또 생산을 더 많이 하고 뭐 그럴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고 이 경우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상승한 것을 수량으로도 산출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인하된 거 인정됩니다. 단순 평균이지만은 실내고하고 석고라는 게 들어가죠. 아까 그 쓰레기 소각은 그 동력비로 봐야 될 겁니다. 시멘트 가격은 무려 15.8%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 건설업체들이 시멘트 가격하고 레미콘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분양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입증은 됩니다. 그리고 그 요거를 요약표로 만들어 보면은 원재료 가중 평균하고 표현했으면 그냥 단순 평균입니다. 0.4%가 하락했다면은 제조 원가 비율이 48, 그러니까 원가 회계 방식으로 만약 가격을 결정한다면은 0.2%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도 오르지 않았냐? 요것도 반영해 줘라. 그러면은 그 0.5% 인상하게 돼 있는데 15.8%나 인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가 패러다임으로 그 예측을 해보면은 그 뭐 많이 올라가진 않고 5,190억 원 정도 할 거로 실적 대비 좀 예상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원가까지 그 변수, 요 색깔이 있는 것들만 이제 변수로 시뮬레이션 해서 나오게 하는 거고, 재고가 계속 준다고 이렇게 그 판단을 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결과를 보면은 이게 어떤 납품 단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그 원가 사고 방식보다는 그 영업 사고 방식이 좀 적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매출 원가를 반영한 거고 재고 증감을, 요건 재고 증감 안 하고 영업의 단순 사고 방식으로 이게 그냥 들어간 거 다 더하면은 그 마진율 확보하기 위해서는 51만 6천 원에 팔아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야 그거 말고 그 회계에서 제시한 그거로 해서 패스를 해서 견적을 요렇게 내라오. 근데 이게 그러면 거래처에서 이게 패스가 될까 걱정이에요. 어쨌든 51만 9천 원에 판매가 된다 그러면은 5만 2천 원 남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획보다 뭐 거의 유사하게 남으니까. 근데 요 경우가 이제 재고가 20% 줄었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재고가 거꾸로 20% 증가한다면은 노력을 안 해도 570억 정도로 한 46억의 이익이 그냥 앉아서 그냥 이익이 나오게 되는 게 원가 회계라는 거죠. 스루포트 회계로 실적 요거를 좀 개선을 했어요. 좀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실적이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운영 비용만 가감하고 그다음에 스루프율은 전년도 실적으로 해보면은 얼마 정도 매출 예측이 되냐면 5,213억 원 정도 매출이 된다 이게요. 요런 어떤 그 잠정 목표치를 두고서 우리가 스루풋이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하니까 재료비를 얼마나 더 그 생산하는데 쓰게 되겠느냐, 판매하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가면서 그 시뮬레이션 해서 요 금액에 유사하게 나오게끔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그리고 조금 좀 더 마진을 그 약간만 0.7%만 올리는 거로 그렇게 스루펀율을 그렇게 해본다면은 어, 한 5,273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채택할 거냐 그러면은 재료비 기준으로 채택을 해서 계약을 이걸 판매 단가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52만 7천 원에 판다. 이렇게 되면은 636억 원이 남게 돼 있고, 여기에도 노력을 해서 재고 회전율이 실적이 33.82 회전인데 35회전까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3.5% 정도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매출이 5,453억 원으로서 752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건 참고적으로 스루포트 회계 기준은 조직 간의 내부 갈등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원가는 항상 현업부서과 회계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어떤 매트릭스 표인데요. 재고 회전율 상승했죠. 이익이 증가했죠. 원가액의 영업이익보다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해당해서 이 예측 금액도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1493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뭐 투자할 게 있기 때문에 좀 잘 나가니까 투자할 게 있으니까 차입 부채를 더 좀 증가시켜 가지고 레버리지율이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72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더 벌었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여기 우측에 나 있는 대로 연차 배당률이 되겠어요. 1.7% 선이네요. 최종 654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그 분석이 나옵니다. 주가를 보면은 15,020원으로서 20원으로서 2,580원이 하락을 했네요. 성과는 좋았는데 PBR은 장부 가격 7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란 게 미래를 연상하는 건지는 몰라도 실적 미래가치, 제가 미래가치 임팩트라고 보는 것은 81%가 증가했는데 주가는 거꾸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어, 한일 시멘트가 그 지분 73.32%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시멘트가 옛날에 현대 시멘트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그 흡수 합병을 한 것 같고, 합병이 아니고 그거를 그냥 인수를 하면서 인수한 회사가 합병이 아니고 그냥 현대 시멘트가를 한일 시멘트가 인수를 한 것 같은데, 상호를 그 한일 시멘트가 인수를 했으니까 한일 현대 시멘트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주로 그 주골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 현대건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과연 엔트리 포인트 3개 원인을 건드려라. 이것은 원인이 아니고 이제 그 결과가 아니고 원인으로 작동하는 세 가지 원인을 건드려라. 이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매출 재료비죠. 그 다음에 퀄리티, 초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그 경영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서 저는 유독 요 TVC 매출 재료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약간 시간이 좀 돼서 그런데 기업의 목적은 결국은 돈을 버는 건데, 그러면은 스로프를 올려야 되고 운영 비용은 좀 내려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건데, 이러기 위해서 스로프를 올리기 위해서는 퀄리티도 향상해야 되고 낱개 달성률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투자 비용에서 감가상각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갈등 관계가 내부적으로 조직 간에 있을 수 있다 이게요. 낱개 달성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OT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래냐 이거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들, 그 운영 비용들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써야 될 비용들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업 경영이 뭐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